안녕하세요. 국가유산 관련 법령 2022년 제40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볼 예정이고요. 저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윤준호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kt준준@naver.com 아니면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kt준준 이름 치시면 제 블로그에 나오니까 거기에 궁금한 사항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요령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2016년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2018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 법령이 좀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잘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던 과목인데 그래서 지금 법령을 찍게 되고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때 해보니까 요령이 좀 나중에 알게 된 사항인데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위법부터 하위법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령하고 시행령 규칙 이렇게 세 파트, 각 법령마다 세 파트씩이 있는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주로 법령에서 한 70%, 시행령에서 20%, 뭐 시행규칙 1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법령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끔가다 뭐 시행령에서도 나오는데 여기 법령부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은 비중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령부터 이렇게 제대로 해놓으신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 용어 정리가 뭐 한두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기본 용어는 법령의 첫 번째로 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산법 제3조에 보면 1호에 뭐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렸는데 이 정의, 그러니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거를 국가유산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정의 예를 들어서 이런 정의 문제가 나오고요. 이후에 보면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결의 정체성 및 국민 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이렇게 이 정의에 대한 용어 정의를 각 법령마다 있으니까 꼭 기본 개념을 정확히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고르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꼭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주어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산 청장이 뭐 시도지사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에서 하는 거를 누가 하는 건가 이걸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뭐 숫자도 뭐 중간에 지문 중간에 뭐 한두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도 공부하시면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은데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법령 공부하시면서 꼭 외워야 될 사항들을 정리하다 보면 숫자는 숫자끼리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장 점수 높은 비법은 가장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고 잘 이해를 하고 있나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다시 보고 이런 학습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고 문제 풀어보고 오답 정리해서 다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입니다. 1번 전문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전문위원들 사임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이제 한다. 맞고요. 2번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그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 합동분과위원회에서 그 자체에서 호선을 하고요. 3번 문화유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딱 이제 분명히 바뀌었는데 여기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항목은 23년에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냥 문화유산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까지만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기는 2년이고요. 4번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문화위원회가 본인이 관계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면 스스로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2조 1항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문화유산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호에 보면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그 다음에 6번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군데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두는 문화유산위원회는 문화유산위원회로 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조 전문위원회 보시면 전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1항에 위원회에 200명 이내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비상근 200명 이내.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전문위원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그 다음에 문화유산에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을 종사한 자,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전문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에 위반을 하고 당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역할입니다. 심의사항을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자료 수집, 조사, 연구와 계획에 위반을 하고 출석해서 발언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항에 보시면 전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전문위원회 설명이었고요. 2번입니다.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령상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바로 어떻게 해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 그 감독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취소해야 돼갖고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시도지사는 등록한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거는 누가 주체가 누구요? 예. 국가유산청장입니다. 국가유산청장은 등록한 국가유산 수리기술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가유산청장이 되겠습니다. 3번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만 지체 없이 통보하면 되고 틀렸죠. 국가유산청장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유산청장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은 결격사유에 의하여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을 더 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하고요. 국가유산청장은 영업 정지 기간에 이제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그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이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한 경우에 국가유산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47조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의 자격 취소 등이 있는데 1항에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2호, 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격을 바로 취소하는 경우는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바로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2호,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이것도 취소해야 되고 3년 이내에 이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수리 기간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그렇게 이제 자격을 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렇게 되고,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 등의 업무를 한 경우, 그래서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를 했는데 본인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 수리 등의 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제6규범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유산 수리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 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산 감리원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한 경우, 이때 3년 이내를 두고 이렇게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의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되고요. 반납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자격을 정지한 경우 국가유산 수리 기술자 자격의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반납해야 되고 정지했을 때 사유 기재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를 하다가 어느 하나 수리 업무를 하는 기술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격이 취소됐을 때 공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성명, 자격 종목 및 자격 번호, 처분 내용 및 사유 및 근거, 내용, 사유, 근거, 처분된 내용이라든가 사유, 근거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 자격 종목 및 자격 번호,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9조에 보면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의 등록 취소에 대한 게 있는데, 수리업자 등의 등록 취소 등인데 1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등록한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3호, 4호, 제5호, 19호 여기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사항을부터 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바로 취소해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3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제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렇게 돼 있고,
바로 취소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이때는 바로 취소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된 경우 이때도 3년 이내에 자격 정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의 2에 따라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이미 미달해서 5년간 3번의 영업정지를 처분받고 다시 등록 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등록을 바로 취소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제5호에 보면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이 제20조 3항에서 중요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 수리업 등에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 실측 설계업자 같은 이런 수리업자 등 이런 분들이 그 항목을 위반했을 때 3개월 이내에 국가수리업을 양도한 경우는 이제 제외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도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추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유산 수리업 등을 영위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 수리 등을 수립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그 다음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 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유산 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 수리업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거, 이럴 때 영업정지. 그 다음에 하도급 위반하고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국가유산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한 경우,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국가유산 감리원의 재시행,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등록업종 외에 국가유산 수리 등을 한 경우, 이때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같은 제야 구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가유산 실측 설계업자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 등의 효력 상실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 수리업자가 이제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이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되겠습니다.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말소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통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상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유존지역입니다. 유존지역이라는 것에 관한 사항인데 1번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이게 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던 지문이고요. 3번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는 축척 얼마요? 25,000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축척 25,000분의 1 지도에 표시해야 한다. 맞고요. 4번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문화유산청장의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오타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 문제를 지금 새로 바뀐 법령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4번도 국가유산청장이라고 꽂히면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매장유산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게 나왔는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관한 의견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국가유산청장에게. 시행령 3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에서 1항에 보면 제4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이제 유존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호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 지도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문화유적지 분포의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이제 작성한 건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으면 유존지역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유산청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도 또 유존지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가유산청장이 검토 결과를 통보한 진단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 지도, 그 다음에 뭐 지표조사, 그러니까 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매장유선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이것도 그렇고요. 국가유산청장이 검토 결과를 통보한 진단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이런 거를 전부 다 매장유산 유전지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